자,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슬리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슬리퍼 진짜 많이 신고 다니죠. 아니 나도 여기 오는 길에 슬리퍼 신고 왔으니까. 슬리퍼라고 하면은 좀 너무 한정적이고 크록스 같은 것들, 쪼리, 그런 앞에 막혀있는 뭉툭한 거를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록 이런 애들. 그래서 공장. 옛날에는 저런 거 신으면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저게 갑자기 트렌드처럼 돼갖고 많이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해온 게 우포스랑 뭐 다른 거 좀 비교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좀 챙겨왔잖아? 뭐 엄청 신더라고. 그 친구 하나는 이것만 지금 한 15쪽 있대. 왜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접점이 콜라보 라인들이 많잖아. 소개해주고 좀 나름 또 공부해온 부분들을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워낙 편하다 해서 많이 신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이 신어갖고 오히려 우포스를 사지는 않았어요. 토앤토랑 알파바운스 슬리퍼 알파바운스. 그것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우포스가 요새는 잘 나가니까 콜라보 모델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 생각보다는 원천 회사가 오래된 기업이더라고. 2010년대부터 그러니까 신발 제작 및 공장 제조를 미국 업체랑 꼼짝꼼짝 하면서 하고 계시다가 그 샘플로 놔뒀던 신발들을 미국 바이어가 좀 신어보고 이거 좀 괜찮겠는데 약간 이러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때 신발을 개발하면서 타이어 고무 소재를 어떻게 개량을 하다가 이거 좀 탄성이 괜찮은데 충격 흡수율도 괜찮은데 뭐 이런 게 발견이 되면서 그럼 이거를 한번 활용해보자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된 게 우포스의 첫 시작이고 그 소재가 이제 우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 지금 현재는 미국 브랜드로 알고 있어. 근데 원천 기술은 국내 기술 업체가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분 관계를 형성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편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 충격 흡수율이 37%나 되고 이 신발의 아치 부분과 이게 결합이 됐을 때 뭐 최대 47%까지 좀 충격 흡수를 도와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연구 결과들이 좀 입소문을 타고, 그리고 얘네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결승점에서 팝업 부스를 설치해놓고 완주자들한테 시연을 한 거야. 엄청 머리 잘 쓴 것 같아. 왜냐면 누구나 완주를 하고 나면 얼마나 발이 피곤하겠어. 안 그래도 슬리퍼 같은 거 많이 신거든. 거기서 이걸 시연을 한 거지. 아니 이거 뭐냐, 왜 이렇게 편하냐? 이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당연히 한 400쪽을 판매를 했다고 해.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2010년도 초반에 붐을 일으켰다가 차츰 국내로도 다시 이게 유입이 되면서 패션이랑 맞물리면서 편하게 신고 다니기도 좋은데 다른 옷들이랑 매치하기도 크게 나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패션 브랜드들이 차츰 보면서 요거 우리 로고 좀 갖다가 붙이고 뭐 좀 하면 좀 괜찮겠는데, 이런 네이버 우드나 밴드원더나 뭐 이런 것들이 콜라보를 시도를 하면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신발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인기인가?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패션이 캐주얼화 되었잖아요. 전부 다 편한 옷을 추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신발도 편한 걸 신기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근무 같은 환경 변화도 있고, 그거에 맞서 시대가 변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점점 포멀하게 입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다들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기 시작하니까 신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긴 하지만 신발까지 이렇게 쓰레빠를 신고 다닌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이런 거 신고 다니면 어디 가서 어른들이 보기에 약간 무례하다 소리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잖아요. 그렇지. 예전 생각을 하면은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은 이제 집 앞 슈퍼. 그 정도 편의점. 사실 우리 세대까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신고 다니고, 중고딩들은 교복에다가 알파바운스 신는 게 유행이었어요. 또 한번. 요새는 크록스 같은 것도 많이 신고, 그리고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직들을 위한 신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못생긴 신발이잖아요. 그치. 근데 못생긴 신발이 어떤 새로운 예쁨? 새로운 쿨함? 그런 걸로 다가오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글리가 대세가 되면서 예전에 그렇게 별로였었던 이제 크록스도 슬세권 딱 그냥 그 바운더리에서만 신던 신발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메인에 나오게 되고, 그 이제 어글리 테마가 언제까지 이게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꽤나 오래 갈 것 같고, 지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유지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슬리퍼에서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오포스를 접하기 전에 스포츠 브랜드들에서는 이제 리커버리 슈즈라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모스포츠라든지 살로몬이나 이런 데들도 제품들이 출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출시가 되는 이유가 오랫동안 서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마라톤, 트레일러닝 뭐 이런 사람들이 운동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신발을 계속 신고 있으면 갑갑하잖아. 아무리 통기성이 좋고 그래도 벗고 있는 것과 신고 있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리커버리를 찾기 위해서 신기 시작을 했고 37%의 충격 흡수 효율을 보인다 뭐 이런 기능들 때문에 부상에서 좀 벗어나려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달리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족저근막염 같은 부분에서 많이 바깥에서 말고 실내에서도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될 수 있는 슬리퍼를 신어주는 게 좋다 얘기가 돌면서 이걸 실내에서 신는 사람들도 있고 완화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더라고. 가장 인기 있던 모델 중에 하나가 오포스였다. 저는 옛날부터 축구도 많이 하고 러닝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리커버리용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슬리퍼는 봤는데 그렇죠. 슬리퍼도 리커버리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회복용으로 사용한다는 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왜 예전에 우리 그런 사진 많이 돌았잖아요.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들 돈 엄청 많이 버는데 똑같이 삼선 스레퍼 신고 다닌다고 그치. 그런 사진 막 돌았잖아요. 평소에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운동 끝나고 나서 축구화 벗고 그냥 신고 있던 그런 거였더라고요. 근데 마라톤 쪽으로 예를 들면은 다들 완주라고 슬리퍼를 신고 집에 가니까 왜들 저렇게 슬리퍼를 신나. 대체적으로 좀 젊은 층에서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멋을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 왜들 그렇게 신고 다니나 했었는데 그때쯤 리커버리라는 부분이 여러 방면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격렬한 운동을 해서 회복을 하는 방향도 있고 갖고 있는 부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향도 있다 보니까 기능과 패션이 또 접목되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중고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이 알파바운스 슬리퍼. 이것도 진짜 편하거든요. 쫄깃쫄깃한 게 이런 편한 게 있고 근데 얘는 충격 흡수보다는 반발력이 조금 더 있는 형태예요. 리커버리 샌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충격 흡수는 좀 약한 편이고 이거는 내가 활동하고 있는 PRRC 그 러닝 크루에서 모스포츠랑 콜라보를 해서 만든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리커버리 슬리퍼는 아치 서포트가 어느 정도 형태가 잡혀있는 부분으로 쿠셔닝을 제공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제품은 고무 소재로 러퍼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별주한 모델이다 보니까 위에를 좀 안감이랑 덧대가지고 크루 로고도 찍고 통기정 우승했을 때 받았던 청동 투구를 심볼로 삼아서 만든 제품. 엄청 또 신어가지고 많이 달았어. 근데 그래도 여전히 좀 편하게 신고 있고 쿠션 꺼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어. 복원율? 그런 게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 전반적으로 리커버리 샌들류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것 같아. 저 끝에 있는 게 요새 또 많이 신는 토앤토. 아 이거 많이 봤어. 네. 아치 서포트나 리커버리 개념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신는 신발이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오버사이즈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밑창도 되게 두껍고 다른 부분도 부풀어 있는 형태라서 볼드하게 생겼네.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이게 중창이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평상시에 신기에도 되게 편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 발가락 끼는 부분도 두껍잖아요.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어갖고 발가락 끼는 게 너무 두꺼워갖고 처음에는 발가락 사이가 아프더라고요. 좀 적응되고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것만 버티면 쟤도 되게 괜찮은 신발이에요.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약간 그게 걱정되더라고. 발가락 사이가 괜찮을까. 처음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있기는 해요. 그 우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호불호 갈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15쪽이나 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다른 신발 대비해서 오포스가 그런 거에서 좀 앞서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기본적인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리기도 하고 내가 제일 많이 본 게 이 형태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아치 소프트가 있는 게 딱 누가 봐도 리커버리 샌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치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발이란 게 내전, 외전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우리가 걸을 때 항상 이게 좀 뒤틀리게 돼 있는데 신발에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아치 부분 살짝 올라가서 지금 여기 있는 오포스들은 전부 다 아치 서포트가 잡혀있는 신발들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감싸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하더라고. 엔드원더는 되게 갖고 싶고 근데 엔드원더는 그 아웃도어 컨셉의 그냥 패션 브랜드니까 사실 조금 연관성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캠핑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다가갈 수 있겠지. 여름 캠핑 같은 때 계곡을 놀러를 많이 가잖아. 그런 데서는 좀 빛을 발휘할 만한 슬리퍼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열심히 등산하고 내려와서 막걸리 파전 먹으러 갈 땐 신고 가라. 막걸리랑 파전 먹을 때 발이 편해야 되는 그게 곧 리커버리다. 엔드원도 갖고 싶네. 전반적으로 사출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균일하지 못하다? 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어. 지금 그래서 실물을 보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알겠네. 이런 연결부라든지 몰드들의 잔 자국들 있잖아. 그런 게
완전 깔끔하진 않네. 사출형 신발들이 다 공통적인데 그치. 보테가 베네타나 피어보가 또 사출 형태로 나오는 신발들 있잖아. 그래, 뭐. 심지어 걔네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근데도 만드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메이드 틀에 인 넣고 이탈리아 바이 차이나. 바이 차이니즈. 다 안쪽에 틀에 넣고 부풀어 오르면 네. 이걸 뺀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들 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쓱쓱 자르거든요. 그치. 자세히 봤을 때 퀄리티 보면 그 돈 주고 사기 아깝긴 하죠. 요거는 또 나는 그렇게 잘 아는 브랜드는 아니어서 솔로이스트가 타카이로미 하시타죠? 원래 넘버9이라고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괄호 안에 N 써있고 앞에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그만할래? 하고 때려치고 브랜드를 아예 폐쇄를 시켜버리고 만든 게 솔로이스트. 브랜드의 그런 느낌이나 룩을 봤을 때는 얘는 조금 어울리기는 해요. 이런 모델들 나오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요거 착용감은 어때요? 확실히 쫀쫀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발에 잘 붙는 느낌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아치 서포트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소재가 분리되어 있는 소재가 아니라 균일 소재다 보니까 서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안정화 같은 것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감싸주는 느낌, 쫀쫀한 느낌, 이런 거가 이제 좀 좋은 것 같더라고.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귀엽네. 이런 거 와이드 팬츠에 신으면 귀엽죠. 요즘 친구들, 나는 와이드 팬츠가 없어. 요즘 친구들이나 할 수 있는. 옛날 친구라서. 아, 그쵸.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진짜 전부 다 중창이 높은데, 잘 알겠지만 이게 뒤틀릴 위험이 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넓어. 높은 거에 비해서. 비슷한 브랜드가 호카지. 호카도 굉장히 높은 스택의 미드솔을 사용하지만 그만큼 너비를 넓히면서 불안정성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하지.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많은 접지 면적을 가져오면서 받을 수 있는 좀 편안함? 그리고 약간 이제 안정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발걸이 넓은 사람이 많은 쪽형에는 이런 게 좀 잘 맞죠. 다른 신발들. 근데 또 사이즈 차트를 보니까 13까지 나와. 어마어마한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그리고 여성 사이즈가 별도로 존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 또 다른 이제 왕발 친구를 보면은 국내에 발매되는 신발을 못 산 경우가 많아. 사이즈 신경을 좀 고르게 잘 써줬다. 13까지 나온 거 보면. 뭐 기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들, 우리나라에서는 좀 찬밥 신세를 받는 스케쳐스라든지 서코니, 뭐 브룩스는 이제 다시 전개를 하고 있지만 이런 데서 또 리커버리 슈즈가 나오는데 사이즈가 얘네보다는 좀 좁더라고. 11도 크게 나오는 거지만 얘네보다는 조금 작게 레인지가 좀 짧은 거가 보이더라고. 포스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요 콜라보 모델을 가져와서 좀 패션 쪽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냥 신발 한번 신어보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신어보긴 했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 주고 조금 고민되긴 했었어. 신어보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드네. 아직까지는 엔드원더 말고는 예쁜 걸 못 봐서. 기본형 사갖고 형이 칠하세요. 똑같잖아요. 우포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수다를 좀 떨어봤는데, 요약을 하자면 장점으로는 기본적으로 편하다. 엄청 편하다. 임산부들한테도 좋고 의료계 종사자들한테도 좋고 오래 서 있는 분들, 운동을 끝낸 뭐 마라톤 주자라든지 뭐 축구 선수라든지 달리는 게 포함된 모든 운동을 끝낸 분들, 무릎이나 발목, 관절들 살짝, 이게 심하면 말고 살짝 안 좋으신 분들이 신기에 참 좋다, 편하다. 학생들한테도 좋고 누구한테도 좋고 다 좋고, 이게 회복을 좀 도와주는데 역시나 탁월하고, 패션으로 봤을 때도 맞춰 입기 딱히 나쁘지 않은 스타일. 그래서 패션으로도 맞춰 입기 좋고 편하고 회복에 좋고 패션에도 좋다. 세 가지 장점. 단점은 일단 기본 모델도 비싸고 콜라보 모델은 더 비싸다. 솔직히 그냥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쓰레빠에 5만원 이상 주는 거 사실 이해 못 하거든요. 그치. 나이키 스레빠 보통 많이 사고 삼성 스레빠 많이 사는데 그 스레빠들 보면 가격이 한 2, 3만원? 얼마, 2만 얼마? 3만원대도 사실 비싸요. 그치. 10,000원 후반, 2만원 초반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거 주고 사는 것도 되게 편의점 가서 몇천 원 주고 사지. 똑같은 삼성인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기억에는 삼성 쓰레빠는 무조건 1,000원 아니면 2,000원이었는데 아, 그 정도로 쌌나? 그거 밑바닥 개 딱딱하잖아요. 그치. 그거 이게 신고 뛰다가 뜯어져갖고 날아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쓰레빠를 몇만 원씩 주고 사야 되는 세상이라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것이 패션이다. 어쨌든 이게 트렌드로 오기도 했고, 사실 우포스나 이런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또 착용감을 제공하기는 하니까 기본적으로도 얘네가 6만원, 5만원 정도 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그
콜라보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로고 하나, 프린트 하나 되어 있다는 이유로 두세 배 정도 주고 사는 거는 정말 쉽게 투자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힘들어. 어. 우리 친구 걔 빼고는 힘들어. 근데 예쁘긴 하네요. 두 번째로는 공정에서 오는 불편함들, 약간 좀 사출이다 보니까 퀄리티가 조금 들쭉날쭉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사이즈 차이, 약간씩 그러니까 미묘하게 사람도 발 양쪽이 조금씩 다르듯이 얘들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사출 과정에서 좀 수축하는 과정 때문에 사이즈 차이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꼽더라고. 장점은 편하고 단점은 비싸다. 얼마만큼 내가 내 편함에 돈을 들일 것인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